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인천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천시는 재물포, 영종, 검단 자치구를 신설하며 KTX 시대를 시작합니다. 이는 도시 발전과 교통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인천시는 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이자를 최대 5년간 연간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신생아 가구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경찰은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딸을 긴급 체포하고 사이도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천 지역 케이블 TV 3사가 새해를 맞아 유정복 인천시장과 신년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유 시장은 올해 역점 사업으로 행정체제 개편과 교통망 확충을 꼽았는데요. 31년 만에 인천의 행정지도가 바뀌고 KTX 시대가 열립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올해 인천은 어느 때보다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바뀌는 건 행정체제 개편입니다. 7월부터 중구 내륙과 동구가 합쳐져 재물포구가 되고 중구 영종은 영종구, 서구 검단은 검단구가 됩니다. 그래서 시민생활은 매우 편리해질 것이고 또 행정은 보다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또 이 문제가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재물포 르네상스라든가 이런 정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행정 기반이 마련되고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 인천. 인천시는 이에 맞춰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영종과 청라를 잇는 청라 하늘대교가 이미 개통했고 올 연말에는 인천발 KTX가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KTX를 타면 부산까지 약 2시간 30분, 목포까지 2시간 1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이외에도 GTX B노선, 서울 7호선 청라 연장 사업, 인천 순환 3호선 등 여러 철도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호선 청라 연장이라든가 또 도시철도 3호선을 가장 최우선 순위로 두고 지금 추진해 나가는 부분, 이것은 이 검단부터 해서 청라, 동인천을 거쳐서 송도에 이르는 내부 순환선인데 내부 순환선 중에서 이쪽 구간을 최우선적으로 한다. 유정복 시장은 수도권 매립지 현안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 가운데 폐기물 처리를 위한 소각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인천 케이블 TV 3사가 공동 진행한 유정복 시장 대담은 28일 오전 11시와 오후 11시에 BTV 채널 1번을 통해 방송됩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정부는 영종도에 인천국제공항을 만들면서 다리도 건설했습니다. 바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인데요. 문제는 두 다리 모두 정부 재정이 아닌 민간 자본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비싼 통행료 때문에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통행료를 내렸는데요. 하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지난 2000년에 개통한 영종대교, 그리고 9년 뒤 두 번째 다리인 인천대교가 준공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기 위해 다리를 만든 건데 두 대교 모두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통행료를 두고 지역에선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영종대교는 편도 6,600원, 인천대교는 5,500원으로 비싸도 너무 비쌌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20여 년간 통행료를 낮춰달라고 시위를 벌였고 주민들은 생활비가 증가하고 지역 기업은 교통비, 물류비 등 증가로 투자를 꺼려 지역 경제가 고립되고 있다. 결국 관광산업을 비롯해 공항 경제권 침체로 이어져 주민과 지역 기업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안고 있다. 결국 정부는 지난 2023년 2월 통행료 인하 방안을 내놨습니다. 뒤늦게나마 통행료를 제정 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추기로 한 겁니다. 이번 정부 대책이 실행되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이 낮아지고 또 대다수가 이 다리를 통해서 인천공항을 이용하고 있는데 인천공항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정부 대책에 따라 지난 2023년 10월부터 영종대교 상부도로는 6,600원에서 3,200원으로, 하부도로는 3,200원에서 1,900원으로 내렸고 인천대교도 2025년 12월부터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됐습니다. 문제는 통행료 인하로 발생하는 손실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선투자하는 방식으로 보전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회계를 하나로 묶는 통합체산제를 적용하고 선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2061년까지 두 대교를 관리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초 민자사업자 운영기간은 영종대교가 2030년, 인천대교는 2039년까지로 이 기간이 끝나면 무료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SPC가 2061년까지 관리 운영을 하면서 통행료를 받겠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결국 돌려막기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통행료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청의 이전 문제가 일단락되는가 싶더니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인천시와 재외동포청 사이 갈등이 정치 공방으로까지 번진 건데요. SNS에서 이어진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의 갈등에 지역사회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LG헬로비전 이정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23년 출범한 재외동포청. 당시 인천시는 수도권 접근성과 인천공항 등 국제도시 인프라를 내세워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출범 3년 만에 최근 청사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최근 인터뷰에서 현재 송도에 있는 재외동포청을 서울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공방이 시작된 겁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SNS에 재외동포청 이전은 없다는 외교부 장관의 확답을 받았다며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의 발언을 정치 공작이라고 전면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김 청장은 곧장 교통불편 해소와 임대료 인상계획 철회 등 동포청의 요구를 인천시가 해결하는 게 먼저라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SNS에서 시작된 설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유정복 시장을 향한 공개 질의서를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했고 이후 유정복 시장과 김경협 청장은 SNS를 통해 추가적인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갔습니다. 논란 이후 진행된 헬로티비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역사적 상징성과 지리적 이점 등을 이유로 인천에 유치했는데 이전을 거론한 것은 매우 잘못됐다며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 따른 사안인 만큼 논란의 여지가 없고 더 이상 시민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동포들의 청사 방문 불편 등 현실적 어려움을 제기한 것을 정치 공작으로 비난한 인천시의 행보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동포들의 청사 방문 불편 해소 대책 마련 등을 포함해 4가지 개선책을 인천시에 요구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들도 잇따라 반대 성명을 내며 갈등은 지역 현안에서 중앙정치 공방으로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천 송도에 위치한 재외동포청 청사의 임대차 계약 만료 기간은 오는 6월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연두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남동구를 찾아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현안을 논의했는데요. 유 시장은 남동구 일대를 지나는 GTX-B 노선을 비롯해 경인전철 지하와 제2경인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동산단을 연계하는 바이오 클러스터도 육성할 계획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시 전체 10개 군구 가운데 첫 번째 연두 방문지로 선택한 곳은 50만이 사는 남동구입니다. 남동구는 시청과 문화예술회관, 첨단산업단지와 소래포구 등 천혜의 자연과 문화시설, 친환경 주거 환경까지 갖춘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인천의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그만큼 교통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인천시는 남동구 일대를 지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B 인천시청역 정차는 물론 경인전철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2경인선 추진과 월곡판교 복선전철의 논현역 급행열차 정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인선을 따라서 가고 그 월곶에서 안양을 거쳐서 판교로 가는 겁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양역에 이것은 2029년까지 완결을 짓도록 하고 논현역을 통과는 하는데 완행이 있고 급행이 있어요. 완행은 당연히 통과되는 거고 급행을 통과시키는 것을 지금 추진을. 남동구는 만수천 보건사업 재정 지원과 9월이 지구식물원 설립 반영 등을 인천시에 요청했습니다. 만수천 보건사업은 1990년대 주천안 해소를 위해 콘크리트로 덮였던 하천을 자연 친화적으로 되살리는 사업으로 남동구의 수건입니다. 저희가 행안부 중투심을 받을 적에 이 만수천 보건은 친수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유사시에 요새 국지성 호우가 이제 잦은 만큼 물을 담아놓을 수 있는 담수 기능, 방제 기능도 함께 하는 것을 좀 강조했고 행안부도 그 부분을 좀 높이 평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부정책, 구민과의 소통 시간에서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뜻의 사자성어를 꺼낸 유정복 인천시장은 남동구는 한마디로 인천의 미래라고 정의했습니다. 지난 2024년 바이오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된 남동구를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 첨단 클러스터로 육성해 인천 발전 도약의 기회로 삼고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우리 인천이 바이오의 세계 최고의 도시로 만든다. 지금도 바이오 의약품 생산 세계 1위 도시가 인천입니다. 지금도. 근데 이것은 이제 초격차, 즉 따라올 수 없는 인천 바이오 단지를 하고 산업 생태계를 완전히 바꾼다.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를 위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운 인천군구 연두방문은 이날 남동구를 시작으로 오는 2월 12일까지 인천 10개 군구를 돌며 이어집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찰이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딸과 사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존속 폭행치사 혐의로 60대 A씨와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남편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부평구의 한 주택에서 90대 어머니인 C씨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씨는 폭행을 방조하고 C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범행 사흘 뒤인 지난 23일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C씨 얼굴 등에서 멍자국이 발견된 점을 토대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손범규 국민의힘 전 대변인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손 전 대변인은 지난 2023년 2월 남동구의 한 주점에서 같은 당 소속인 여성 구의원 A씨를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손 전 대변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손 전 대변인은 피소 사실이 알려지자 대변인직을 사퇴했습니다. 경찰은 A씨와 동석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끝에 손 전 대변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시가 신생아 자녀가 있는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이후 출생한 신생아 자녀가 있는 가구로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이면서 실거래가 6억 원 이하의 1주택자여야 합니다. 한 가구당 연간 300만 원까지 최대 5년 동안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먼저 올 상반기에는 기존 선정 가구를 대상으로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하반기에는 신규 신청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엔 자녀 수와 소득 수준 등을 반영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인천시가 오는 7월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준비 상황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 주재로 자치구 출범 준비 상황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보고회에서 시와 자치구 추진단은 자치법규 정비와 조직 인력 설계, 행정 시스템 구축 등 24개 과제에 대한 추진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또 자치구 개편에 따른 복지와 교통, 환경, 지역개발 등 과제들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행정체제가 개편되면 중구 내륙과 동구는 재물포구로 통합되고 중구 영종은 영종구로, 서구 검단은 검단구로 신설됩니다. 유 시장은 개편으로 인한 행정서비스 공백이나 주민 불편이 없도록 자치구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천 지역 일간지에 올라온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오늘의 픽 시간입니다. 먼저 인천일보입니다. 법원이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축소 사실만 인정했다며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인천지법 형사 13부는 지난 23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재판부는 살인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소사실 중 특수상의 부분만 축소 인정했는데요.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중요 부위를 자른 사실 등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줄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수사 단계부터 중요 부위를 자를 목적이었을 뿐 살해 의사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범행 직후 피해자의 결박이 느슨해진 것을 알고도 현장을 떠났다며 살인 미수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경인일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수출 집적화 단지로 추진했던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 무산 이후 관계기관이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항만업계에서 수출 단지 규모를 줄여 분산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만업계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는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 무산 이후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용역을 조만간 발주할 계획인데요. 인천항만공사가 중고차 수출단지 기본 밑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하면서 인천항만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기존 스마트 오토밸리처럼 대규모 중고차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것보다 소규모로 여러 지역에 나눠 만드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온라인을 통해 바이어들이 매입하는 중고차 규모가 늘어난 만큼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대형 규모의 중고차 수출단지보다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단지들을 항만 부지 여러 곳에 분산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인데요. 스마트 오토밸리는 인천 남항 배우 부지 39만 8천 제곱미터에 4,370억 원을 들여 친환경 최첨단 중고차 수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프로젝트였으나 민간 사업자가 자금 조달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일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부천 대장 신도시와 서울 홍대 입구역을 잇는 광역철도 대장 홍대선의 인천 연장 노선이 올해 말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관련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는 연장 노선을 둘러싸고 제기된 계양역 안과 박촌역 안을 놓고 경제성과 정책성 평가를 거쳐 연내 최종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시는 오는 6월 말까지 제2차 인천도시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사전 협의는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대장 홍대선, 인천 연장 노선의 방향도 이 과정에서 최종 결정될 공산이 큰데요. 대장 홍대선은 부천 대장 신도시에서 서울 홍대 입구역까지 약 20km를 잇는 광역철도로 2030년 개통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지역 일간지 기사를 살펴본 인천 소식 오늘의 픽이었습니다. 고령 인구가 늘면서 노인의 외로움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천시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 10명 중 7명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정신건강 악화와 만성질환 악순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NIB 노유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추홀구에 사는 83살의 이영자 할머니.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지낸 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자식들은 멀리 있고 이웃과의 왕래도 끊긴 지 오래입니다. 하루 대부분 책을 읽거나 글을 쓰며 보냅니다. 외출은 집 앞 경로당에 식사하러 갈 때뿐.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인근에 사는 오모 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2번 복지사가 찾아와 안부를 묻습니다. 요즘 추워가지고 어디 잘 나가셔? 요즘 추워가지고 어디 못 나가셔? 여기서는 왔다 갔다 다들 걷는데 바깥에는 걸음을 내가 잘 못.
복지사가 다녀간 뒤엔 다시 혼자가 됩니다. TV만이 할머니의 유일한 벗일 뿐 외로움은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고령층의 외로움은 비단 두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천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7명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고 혼자 살지 않아도 외롭다고 답한 비율도 68.4%에 달합니다. 전문가는 외로움이 단순한 감정을 넘어 고령층 정신건강을 해치는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인지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혼자 외로움 느낀다는 조건이 일단 주변에 자극이 적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지 자극이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지기능 저하, 심하게는 치매까지 이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식욕 저하, 불면, 통증 악화 같은 증상이 뒤따르기 쉽습니다. 만성 질환이 있는 노인은 더 취약합니다. 정신 건강이 무너지면 치료를 놓치기 쉽고 질환 관리도 어렵게 되면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방치된 외로움은 결국 일상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지금 노인의 외로움은 개인의 감정이 아닌 고립되고 무너지는 삶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NIB 뉴스 노율입니다. 인천 중구가 영종구 출범 원년을 맞아 인천시 교육청에 영종교육지원청 조기 설립과 미단 초중학교 원안 착공을 강력하게 건의하는 등 영종국제도시 교육 현안 해결에 더욱 전방위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정헌 구청장은 오는 7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영종구 출범에 맞춰 현장 밀착형 교육 행정을 수행할 영종교육지원청의 조속한 설립을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이는 급격한 인구 증가로 영종국제도시의 교육 수요가 폭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 서비스는 여전히 원도심에 소재한 남부교육지원청이 맡고 있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교육청 측은 영종교육지원청 신설과 관련해 오는 1월 말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3월부터는 전담 TF팀을 구성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시가 청년들의 취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면접 복장을 무료로 빌려줍니다. 특히 인천시는 올해 면접 복장을 대여해주는 드림날의 지원 사업을 더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천 건의 무료 대여가 이뤄졌는데 올해는 지원 규모를 6천 건으로 늘리고 대여 기간도 기존 2박 3일에서 3박 4일로 확대합니다. 주민등록지가 인천이거나 인천 지역 대학교에 재학 중인 청년 구직자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최대 5차례까지 면접 복장을 빌릴 수 있으며 지원 신청은 인천 뉴스 톡톡, 인천 청년 포털로 예약하면 됩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인천 뉴스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